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평소보다 차 천장이 되게 높죠? 저는 지금 레이에 타고 있습니다. 전고가 진짜 높아서 개방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외 이직 준비를 하면서 제 방의 자취방들의 짐들을 본가에 옮기고 있는데, 제가 안마를 너무 좋아해서 원룸에다가 안마 의자를 뒀었잖아요. 그거를 옮기려는데 도저히 다른 차도로는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용달을 부르자니 비용이 조금 아깝고, 제가 그린카, 그린패스를 가입해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무료 쿠폰이 하나 남아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레이 궁금하기도 했었어서 이번 기회에 빌려봤습니다. 레이는 2011년 1세대 출시된 이후로 줄곧 경차 순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경차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국 시장이지만 10년 넘게 한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현대 캐스퍼가 현재 시점에서 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특유의 공간 활용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차입니다. 지금 이 모델은 1차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레이 모델인데,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출시되는 레이는 더 뉴 기아 레이로 레이 앞에 기아가 붙어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 자동차 네이밍에서 올 뉴, 더 뉴, 디뉴, 디올뉴 뭐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리프트에는 뉴, 풀체인지에는 올뉴, 이렇게 두 가지가 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대기아에서 유독 올뉴, 더뉴, 디올뉴, 더뉴 기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 어우 추워. 실내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실 레이는 실내 공간 때문에 타는 차잖아요. 제가 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지금 잠깐 카쉐어링 한 거지만 딱 봐도 공간 활용성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차가 카니발이었었는데, 물론 제 키가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작긴 했겠지만 전고만큼은 정말 카니발의 느낌이 나요. 사실 이게 완전히 느낌탄만은 아닌 이유가, 카니발의 전고가 1775mm, 레이의 전고가 1700m입니다. 그렇게 큰 대형 RB와 이 경차의 전고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아. 그리고 천장이 엄청 높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시원합니다. 운전석은 사실 그다지 특별할 거는 없어요. 기아 로고가 있고, 이쪽에 조작 버튼들, 시동을 걸면은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 8인치가 들어가 있고, 제가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을 살짝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길 안내 음성을 되게 잘해주고, 오늘 날씨는 맑고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 특화 그런 서비스들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 반응성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멀티 터치도 되면서 쓰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차에 8인치 내비게이션 넣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차 타실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두신 다음에 스텔스로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린카나 소카를 빌렸을 때는 항상 이거 먼저 확인을 해두도록 합시다. 오토로 두셔야 나도 위험하지 않고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변속기인데, 사실 제가 미니 쿠퍼를 타면서는 변속기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타는 버릇이 있었는데 레이에서는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손을 올려두고 있는데 여기에 팔 받침대가 없어.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두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니 같은 경우에는 기어봉이 이쪽이 아니라 여기쯤에 달려서 이렇게 잡고 여기 팔걸이에 팔 올려두고 걸쳐 올려두고 탈 수 있었는데, 레이는 이쪽에 위치를 해서 그런지 기어봉을 잡고 운전을 하는 습관은 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연비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한 30분 정도 탔는데 16.9km가 나왔습니다. 제가 딱히 신경을 써서 탄 거는 아닌데 영상으로도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막 풀악셀도 밟아보고 그랬는데, 풀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 16.8이면은 레이 연비가 막 나쁘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쫄았던 거에 비하면은 무난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그린카니까 다른 분들도 탔을 텐데 다른 분들이 600km 동안 탄 것도 연비가 15km 정도 나왔네요. 좋다고는 말 못하지만 나쁘지도 않을지도.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와줍니다. 핸들 돌리면 핸들 돌리는 것도 같이 보여줘요. 있을 거는 있다 싶습니다. 요즘 후방 카메라 없는 차들 없으니까. 그리고 시동을 끄면 이런 식으로 굿바이 사운드가 나와요. 에어벤트 밑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기어봉 밑에도 수납 공간, 시거잭,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없고요. 이쪽에 컵홀더, 이쪽에 수납 공간, 이 위쪽에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정말 수납 공간에 미쳤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
오디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가볍네요. 지금 보니까 무선 카플레이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되는 것 같고 USB 케이블 연결해서 유선 카플레이랑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충실까진 모르겠고 들어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경고 실점, 경고 음량 확인할 수 있고, 전방 안전, 충돌 바지 충돌 경고 넣을 수 있고,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은 여기 요게 초록색으로 점등이 되면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차가 카쉐어링 렌터카로 쓰이는 만큼 풀옵션도 아닐 거고 거의 그냥 깡통 수준일 텐데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거의 없지만 엑셀을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춘다 라는 자동차에 굴러간다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간도 넓고 괜찮은 차입니다. 실외는 다들 아는 그 모습입니다. 박스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는 기아의 예전 패밀리룩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 K9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의 디자인 언어가 이 레이에도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레이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레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조수석 쪽 2열 문짝이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쪽 기둥 B필러가 없어서 개방감이 진짜 엄청나요. 실제로 앞에 조수석을 폴딩하면서 무언가 큰 물건을 실을 때 슬라이딩 도어가 엄청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예 화물용으로 레이 1인승 밴으로도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진짜 실내 공간 넓습니다. 뒤에서 탔을 때는 요 모습인데 와 진짜 넓어요. 넓긴 넓어. 제가 지금 키가 174인데 엄청 많이 남습니다. 공간이 수평적으로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좁은 느낌은 아니고 수직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수납 공간 같은 거는 그냥 있을 것만 있어요. 2열 에어벤트도 없고 그냥 정말 있을 것만 있는 느낌. 트렁크 한번 볼까?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경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넓진 않지만 2열 폴딩을 통해서 수납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와 진짜 넓다. 보기만 해도 레이로 차박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제가 안마의자를 옮겨봤기 때문에 그 레이의 공간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널널해. 진짜 최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동으로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올리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좁으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네. 팰리세이드도 되려나? 차가 작으니까 되네요. 이게 경차가 차가 작으니까 진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되게 좋다. 이걸로 노래 왔다 갔다 조절하는 거구나. 이쪽 조작 계통이 여기고 이쪽 조작 계통이 여기네요. 70에서 80 올라가는 것도 이렇다고? 주행은 3기통 998cc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많이 토크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테슬라는 엑셀을 살짝만 밟기만 해도 바로 풀토크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얘는 밟아도 엔진 RPM만 올라가고 뭐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모닝보다 차체 중량도 무거운데 같은 출력이라도 생긴 거 공기 저항이나 차체 중량 때문에 더 못 달리는 것 같습니다. 레이 터보가 단종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레이 터보를 재출시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모카에서 봤었나? 지금 레이에 터보 엔진을 넣으려면 안전진단 기준이 그때랑 바뀌어서 지금 엔진룸에는 못 넣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레이 터보 출시해달라는 인터넷 얘기 듣고서는 기업이 그거 출시해봤자 아마 판매량 또 저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의 실수요자들은 사실 저렴하게 경차 그 자체, 장거리, 빨리 달리기 이런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레이 터보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레이 EV가 출시되어서 그거는 가속력이 좋으니까 레이로 가속력을 즐기시고 싶으신 그런 변태시라면 레이 터보가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레이 EV를 핥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이를 계속 타다 보니까 그 전설의 모닝 제로백 영상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레이가 실내 공간도 정말 좋고 박스카에다가 디자인도 귀염귀염하지만 달리기 성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뭔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용도 자체를 생각해보면은 시내에서 타기에는, 그리고 시속 50km, 6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어차피 잘 굴러가고 잘 멈추고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던 경차, 그리고 박스카의 대표격인 레이에 대해서 하루 동안 주행해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차를 타게 될지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일본은 또 경차의 왕국이잖아요. 이번에 탔었던 레이의 기억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어떤 경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일본 경차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엄청나게 넓은 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쉽지 않다. 동교동 저 앞에 꺼내주고 계세요. 진짜 거의 테트리스인데 이거? 와, 장난 아니다.